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22일 정오에 녹화하는 겁니다. 월요일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윤석열 지지율이 리얼미터가 4주 연속 오르고 갤럽이 저번 주 보면은 3주 연속 올랐어요. 모두 누구 때문이다? 윤석열의 성공 의혹 때문이 아니고 이재명 때문이다. 이재명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지율이, 원래, 그, 아무리 멍청이라도, 아무리 능력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격, 대한민국 정체성을 갖고, 해외로 나가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항상, 지지율은 올랐죠. 그만큼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현대적인 위상, 특히 경제 발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이 바로 세계 정상들이죠. 근데 윤석열은 김건희가 나대는 바람에 항상 나갈 때마다 요번에 왜 따라 나갔는지 진짜 몰라. 오늘도 한번 찍을 거야. 김건희에 대해서. 그런데 갔다 오자마자 그냥 그 윤석열의 설레발 말 실수 때문에 또 김건희가 나대는 바람에 지지율이 나갔다 오면 떨어졌는데 다행히 한미 동맹의 강화, 한미일 군사 외교 협력의 강화, 한미일 동맹으로 가자 보수층이 또는 중도층이 윤석열의 지지율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죠. 이건 부인하면 안 됩니다. 리얼미터를 보면은, 그러니까 외교 안보 이슈로, 외교 안보, 정상 외교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속락하고 폭락하고, 그 옆에 김건희가 붙어 있었고, 그런 걸 극복하고, 이제 외교에 대해서는 과거, 윤석열이 1년 전과 같이 어느 대통령이든 외국을 갔다 오면 심지어 노무현도 지지율이 올랐어요.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정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교 안보 이슈가 요번에 작용을 했다 하는 거는 맞고 지금 보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리얼미터에서 58% 부정이 58% 긍정이 39%가 나옵니다. 2%씩 찔끔찔끔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폭락한 3월 이후와 비슷하게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부정이 3월 이후보다 조금 더 떨어졌다 하는 거를 하는 게 특징적인데 이걸 보면은 20대, 30대들이 급격하게 윤석열의 지지율을 20대는 14%나 더 지지를 보내고 30%도 11%나 더 지지를 보냈어요. 2030도 윤석열의 외교에 한미일 동맹 강화 2030들은 보수층이 맞아요. 북한하고 같이 살기 싫지 않다. 통일은 왜 하냐? 북한 애들 우리 거 다 뺏어 먹는다. 그렇죠. 그런 반중 정세가 강해요. 2030들은. 따라서 윤석열의 지지율을 2030이 건 몇 주 동안 6%를 올리고 있고 부정평가를 6%를 내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이 평균을 내면 13%가 윤석열의 지지율을 폭등시켰음에도 윤석열의 지지율은 6%뿐이 안 올랐다. 그 지지율이라는 것은 국정이라는 것은 외교, 안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경제, 그 다음에 사회 통합 이런 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윤석열의 지지율은 외교 성과는 아니고 고거트에 걸치게 외교 순방으로 인해서 오른 것은 사실이고 이게 아마 한계치가 될 것이다. 40%를 돌파할 수 있어요. 리얼미터나 갤럽에서. 그러나 그 이유를 봐야 되며 고거트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윤석열의 지지율을 총선 전까지 45%, 한 4, 5개월 안에 45%를 갖다 맞춰야지 내년에 성산이 있고 총선에 모든 게 이재명 때문이에요. 야당이 그래도 좀 괜찮은 놈이 있다면은 대표가 또 야당의 정체성이 괜찮은 놈이 있다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계속 윤석열이 자폭하는 과정에서 떨어졌으니 올라가게 못하게 하면 되는데 이것들이 계속 선동하고 거짓 뉴스하고 지네 그 극단적인 개딸들이나 또는 민주당 지지 세력만 결집하고 총선만 바라보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올라간 거예요. 모든 게 이재명 때문이다. 기가 차요.
이 윤석열의 외교, 이 보기는 그 아메리칸 파이하고 영어 연설하고 그 다음에 원폭 피해자 위무한 거하고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가서 참배한 거 그거는 잘했다 그러잖아요. 고고 TV. 근데 그 다음에 문제라니까 경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조선을 필두로 중앙이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죠. 솔직히. 그러다 이재명 때문이야. 민주당 놈들이 제대로만 하면은 아니 얼마나 좋아. 윤석열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30%를 깨냐 마냐 하고 있을 때 그놈들이 뻘짓하고 도덕성이 없고 또 민주당의 정체성도 없어지고 국민들한테 버림을 받고 개딸만 갖고 하니까 이재명 책임이라니까. 이 조선일보가 필두로 윤석열이 외교를 갖다 띄우는데 이거 아주 그냥 신앙하고 극찬적이죠. 신앙시하고. 그러나 조선일보가 선도했으면 항상 조선일보의 논조는 틀리더라. 왜? 조선일보는 60, 70, 80을 대상으로 발행하고 논조를 펴는 신문이니까 그렇다. 조선일보의 사설을 보면은 G7 G7 무대에서 한미일 협력을 복원했다. 자유의 축이 된 한국. 미친놈들이야. 아니 한국이 어떻게 자유의 축이 됩니까? 북한을 배척한다 그래서 중국을 갖다가 배척한다 그래서 자유의 축은 우리가 다 아는 미국이고 서구고 일본이죠. 그렇죠. 그래. 지금 조선일보 논조나 칼럼들이나 기자들이 쓰는 칼럼들을 봐도 기자들, 논설위원들 말고 이놈들 쓰는 거 봐도 그냥 윤석열 그냥 찬양을 엄청나게 해. 응? 미국, 일본 외교를 윤석열이가 주도했대. 세계 외교를 주도한대. 윤석열이가. 기가 차다. 고고TV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세계 외교를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며 미국과 연맹을 한 동맹을 가져간 일본이며 그 밑에 윤석열이가 요번에 확실히 미국, 일본 쪽으로 속해서 들어갔다. 속해 들어갔다. 귀속직이었다. 그게 어떻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 고고TV는 모르겠다. 동아일보를 보면은 동아일보 오늘 사설을 보면은 G7 중국과 단절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누가 말했죠? 바이든이 말하고 미국 외무성이나 미국 백악관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반도체 전쟁, 배터리 전쟁, 또 제4차 산업전쟁을 미국과 중국이 붙더라도 물밑에서는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고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뚫고 나갈지 모르겠어. 나는 윤석열의 아담하로. 동아일보가 G7은 중과 단절이라는 위험 제거다. 이건 미국의 말입니다. 미묘한 기류를 잘 읽고 대응해라. 이게 맞는 거예요. 조선일보 같이 무지성으로 빨아버리면은 결국은 유탄을 맞는 것은 대한민국이고 조선이다. 또 동아일보가 이런 사설도 내죠. 일본과 영국도 칩워, 반도체 전쟁에 참여했다. 잠시도 멈출 수 없는 반도체 세판짜기가 진행되고 있다. 끝났어. 미국은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세계가 반도체 동맹에 들어가고 서로가 윈윈이다 그러지만은 안 그래요. 미국 바이든이나 백악관이나 미국 통상성이나 외무부가 하는 소리가 뭐예요?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60%를 미국이 주도하겠다. 메모리, 비메모리 다 합해서 그렇죠? 그럼 한국 지금 메모리가 전 세계 60% 가까이 되죠? 그죠? 메모리는? 그럼 미국이 60% 가져가면 우리는 한 20%뿐이 안 남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도 2025년인가 2030년까지 일본도 반도체를 전 세계 반도체 역량을 20%를 가져가겠다. 지금 일본은 한 5%뿐이 안 돼요. 어떻게 할게요? 이게 맞는 말이죠. 당장 어제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 칩을 수입하지 않겠다.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반사이 그런 거 없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소리예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또 이런 그 기사를 뽑아내는데, 뿜어내는데, 진짜 뿜는다, 그거 TV가. 10여 차례 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이가 자유민주연대를 굳혔다. 꼴값을 해요. 우리는 자유로운 국가고, 그죠? 우린 민주국가고, 서방세계는 항상 그랬죠. 우선 윤석열이가 자유민주연대를 굳혀. 윤석열을 이용한 거지. 윤석열의 자유민주 가치, 인류에. 그거 살살 달래가지고, 내놔, 예, 내놔, 예. 미 일본에 갖다 주고 다 갖다 주고 우리가 갖고 오는 건 뭐예요? 형 이상학적인 것 뿐이 없죠. 쉽게 말해서 허공에 구름 잡는 것 뿐이 없죠. 실질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다 이익을 챙겼고, 이제 중국에 두드려 맞을 일만 남았다. 미치겠다. 응? 윤석열이가 한미일 3국 협력을 완전히 복원했다. 이게 강성이냐, 아니면 약성이냐의 문제지. 항상 대한민국은 미일에 경도돼 있고 미일과 외교관계를 강화했었죠. 문재인이가 꼴통짓을 했지. 문재인이가 반일, 뭐 반미까지는 아니고 그놈아가 반일 하면서 평화쇼 하다가 그러니까 그놈이 날아간 거야. 응? 또 윤석열이가 자유민주연대를 세계적으로 기상을 높이며 굳혔다 하는데 젤렌스키도 만났다. 아니 젤렌스키 만난 게 임마 네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난 거야? 젤렌스키 오니까 그냥 G7에서가 난리 났죠. 업주부 11개국까지. 젤렌스키가 지금 세계 영웅이 되는 순간인데 젤렌스키도 만나서 북중러 위협에 맞서 국제공조를 했다. 이 조선일보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 늙은이를 위한 신문.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윤석열 외교를 자아자찬을 하는데, 아니 그 자아자찬을 해도 정도껏 해라. 자아자찬하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ARS 조사에서도 40%를 돌파하지 않냐? 이 멍청이들아, 국힘의 지지자들이요. 국힘에서 김기현이가 우리의 윤석열의 핫바지, 윤석열의 팬티 더러워 임마. 김기현 그 팬티 너 날라가야 돼. 국힘 김기현이가 윤석열 명품 외교를 보여줬다. 명품 외교를 보여줬다. 전 정권 문재인의 혼밥 외교와 격이 다르다. 격이 다르지 당연히. 그러라고 윤석열을 뽑았고, 근데 지지율이 이것뿐이 안 되냐 임마? 박근혜보다 못하냐? 에휴, 한심한 것들. 이 민주당 놈들이 큰 문제야. 그 강선우라는 거 대변인이 나와서 윤석열이 기시다의 참모냐, 다 갖다 바치냐, 들러리냐, 미국 일본의 들러리냐. 들러리 맞아.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주체적인 외교는 없어요. 들러리 맞는데 김기현이가 이런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이비 종교 같은 구태다. 오염수를 선동하는 것도 거짓 선동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지난 정권의 짝퉁 외교와는 다른 명품 외교다. 아주 지랄을 하고 있어. 띄워라, 띄워. 고고TV가 아무리 보수주의자고 결국은 고고TV는 총선 전에 국힘 지지를 들어갈 겁니다. 제3신당이 안 나오면, 믿을만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사이비 종교 같은 구태를 반복한다. 미치겠다. 민주당은 원래 이러는데 이재명 때문에 망했다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이거 뭐 글로벌 외교 이거 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 가져오는 것도 없고 다 갖다 바치고 호구로 호갱으로 시켜가지고 그냥 윤석열을 만나려고 그래. 서로가 쟤한테 뺏어먹자. 윤석열한테 저는 멍청이한테 뺏어먹자. 그게 정답이야 솔직히. 그런데 문재인과 다른 명품 외교다. 민주는 사이비 종교 같은 구태를 반복한다. 김기현이 말이에요. 민주당이 다급한 탓인지 윤석열 대통령님의 외교 행보를 두고 닥치고 비난만 한다. 닥치고 비난만 하는 혈안이다. 민노총은 북한과 내통 의혹의 해명을 내놔라. 민주당이 대공수사권 강화 입장이 필요하다. 참 한심하다.
그 노조 깨부시는 건 이래서 이렇게 깨부시면 안 돼요. 엄청난 반발에 들어와요. 몇 년 후에. 자, 이게 김기현은 지가 살기 위해서 총선을 이겨야 하고 그냥 오만 걸 갖다가 이재명 공격하죠. 너 당대표야? 나도 당대표야. 먼저 날아가는 게 누구냐 하고 싸움을 하고 있죠. 이재명이 먼저 날아가고 김기현이 두 번째 날아간다. 그거 이 말이 기준이 된다. 이재명이라는 놈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역사의식을 전혀 없어요. 역사의식이 되게 무식한 놈인데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그냥 상대 진영을 비난만 하고 반대만 하고 그죠? 자극적인 말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정치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김기현도 물론 그렇고 이런 것이 야당의 지도자가 되면 야당이 많은 거예요. 빨리 쫓아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못 쫓아내는 민주당이지. 응? 윤석열이 그냥 외국만 갔다 오면은 윤석열이 뭐라 그러면 전부 다 반대를 하잖아요. 나도 알아. 윤석열이 너만큼 멍청하고 근데 너는 사악하잖아. 윤석열은 김건희를 갖고 있어 사악한 거고 그래도 윤석열 어느 정도 진솔성이 있다니까. 멍청했기 때문에 연구 있다 없다가 지금 막 반복이 됐잖아요. 그 지지율로 나오는 게 연구 있다 없다예요. 그런데 윤석열이 뭐만 하면 반대를 해. 그래 윤석열이 너 안 만나 임마. 너 빨리 그만둬. 그러면 내가 만날 거야. 이거 아니에요? 바보야 바보. 아주 사악한 바보야 이 새끼는. 윤석열도 그렇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미일 이게 국격 외교 아니에요. 윤석열이 아무리 뭉쳐하고 무능하지만은 그걸 갖다가 그냥 꽁꽁꽁꽁꽁꽁 말 한마디 잡아가지고 맨날 비난만 하고 공격만 하고 선동만 하니 국민들이 질리는 거죠. 윤석열 지지로 올라가는 게만 너 때문이야, 새끼야. 그동안 떨어진 건 윤석열이 자폭하는 과정이었고, 자멸 과정이었고, 응? 이재명의 후쿠시마 사찰단 깜깜하다. 깜깜이 후쿠시마 사찰단을 보내다니 일본의 각본대로 움직일까봐 우려된다. 일본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건 맞아. 너는 그래 큰 정치하라고 이놈의 새끼야. 이 큰 정치가 안 되죠. 동네 그 방송이 같은 양아치니까 안 되는 거야. 동네 뒷골목 양아치니까. 응? 국민들도 너희만큼 알아. 너만큼 알아. 윤석열이 무능하고 무식하고 멍청인 거 알아. 근데 너 같은 놈이 더 생양아치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야. 정의당 애들도 그러죠.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 말도 못 꺼냈다. G7에 깍두기 노릇을 했다. 알아. 보수도 알아. 근데 정의당이나 민주당 너희들이 끈끈이 반대하고 끈끈이 비난하고 합리적이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결론.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당분간 올랐죠. 약 한 달 동안. 그건 누구 때문이다? 이재명 때문이다. 오르려면은 국민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싶으면은 5%, 4%씩 폭등을 시켜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죠. 남은 거 뭡니까 이제? 경제와 사회통합, 정치 갈등 해소 이런 게 남았는데 윤석열은 그거 못하죠.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기재부에서 말한 게 상저하고라고 그랬죠. 올 상반기만 좀 참아라. 물가도 안정되고 하반기엔 성장을 하고 무역수지 모든 것들이 흑자로 돌아서고 이런다고 그랬죠. 전혀 그런 조짐은 안 보이고 있죠. 지금 언론에서 나온 거 특히 조선일보 중앙에서 나오는 논조가 반도체가 지금 수출이 급감해서 무역 수지가 강하다고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 전체 경제가 지금 윤석열 시대에 죽어가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펴는 경제적인 정책은 뻥이에요 지금. 나중에 보세요. 연말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까지 하겠습니다.